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장 정말 코스피의 탄력이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시장에는 모두가 보는 쪽을 나도 보고 싶고 남들이 보고 싶은 심리가 또 작동하는 듯합니다. 시세가 나오는 쪽에서 계속 좀 연속성이 나오고 있고 소외되는 쪽은 계속해서 소외되는 그런 흐름이 요즘 시장에서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도 오르는 쪽에 무게를 좀 실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또 드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관전 포인트 좀 확인해 보시죠. 4가지 키워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흑해 곡물 협정을 두고 며칠 동안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러시아가 결국에는 이 협상을 사실상 종료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간밤에 곡물 가격이 급등했었고 이 소식에 그간 쉬어갔던 사료와 육개주 이렇게 같이 좀 오늘 오전장에 급등을 했는데 상승권을 반납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슈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분석이 좀 중요할 듯한데요. 아직은 이슈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종목 분석과 함께 잠시 후에 이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포문을 좀 열어봐야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에코프로 그룹주를 빼고서는 할 수가 없겠죠. 오늘장 에코프로를 산 자와 사지 않은 자 이렇게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뿐만 아니라 또 코스닥의 심리적 저항 라인 900선 돌파까지 성공하게 한 1등 공신이라고 해도 또 역시나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포스코 그룹주의 질주도 잠정 실적 이후에 더 거세졌는데 이렇게 이 2차 전지에 몰리는 매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 해석, 분석조차도 좀 쉽지 않은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2차 전지에 관한 넓은 이야기부터 세세하게 또 세세한 이야기까지도 도와드릴 거니까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2차 전지에 관한 전략 세세하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장이 또 기회였을까 하는 고민을 또 바로 이 반도체를 두고 또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사실상 그렇게 푹 쉬어가는 흐름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짝이라도 쉼이 좀 나왔을 때 어떤 포지션에 위치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확실한 투자 키워드가 무엇일지 필살기 종목까지 또 2부에서 방출해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또 2부까지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방송부터 또 장중 전략 실시간으로 가져가실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되고요. QR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을 또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주식오락관 1, 2부 함께 해주실 이지은 전문가님의 실력도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인데요. 퍼스텍부터 HB테크놀로지, ISC까지 정말 탄력적인 수익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환경, HPSP까지 자연과 환경은 13일에 6% 넘는 수익을 담아주셨고요. HPSP 분할 매도 통해서 30% 넘는 수익을 또 아주 탄력적으로 담아주셨네요. 이렇게 모든 수익들, 종목들 보시면 트렌드, 기술, 재료 모두 다 하나 빠짐없이 챙겨가는 종목들이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다면, 방송 함께 하신다면 필살기 종목도 이런 종목들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장중에 가져가실 수 있는 타점 전략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겁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니까요. 언제든지 방송 중에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하루만 열리는 이지은 전문가님의 방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중에 꼭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서둘러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부터 매크로 요인까지 시장에서 챙겨야 할 모든 요소들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지속해서 내리는 비처럼 우리 증시도 오늘 정말 우수수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지수로 봤을 때는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반적인 에코프로 그룹주 외에 정말 일반적인 종목들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시는 그런 종목들은 참 아주 어려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줬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시장이 약간의 상승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소외되신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제 방송 2시간 동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나눌 거고요. 추가적인 이야기들은 노란 톡방에서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장중에도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황을 좀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주죠? FOMC를 앞둔 주간입니다. 일단은 FOMC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거의 다 확실시 되고 있죠.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지배적인 가운데 일단 FOMC를 앞두고 항상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의 통화 정책에 따른 발언들이 금지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 발언들에 따라서 시장은 영향력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구간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CPI 발표가 됐는데 물론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가 되었고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재차 확인을 할 수는 있었지만 지금 이번에 7월에 FOMC가 있고 8월 달에는 FOMC가 없고요. 그 이후에 9월 달에 또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7월 달에는 0.25%포인트가 금리 인상이 될 건데 이제 추후에 앞으로의 행방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게 주식은 지금 당장을 보기보다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이 어떻게 되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분석에 따라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지금 조금은 얼어붙게 만들었고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제한되는 모습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일단은 FOMC 0.25%포인트가 나오고 나서 이제 파월의 발언이라든지 앞으로의 이런 행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시장은 더욱더 반응이 세게 나올 건데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떠한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해요. 상승을 할 모멘텀도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하락을 세게 할 만한 그런 시장을 누를 만한 모멘텀도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시장의 방향성과 행방이 많이 갈릴 거고 지금은 FOMC를 앞두고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얼어붙어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도 조금은 좀 기분 좋은 소식이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증시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생각보다 지금 주요 금융사가 미국의 침체 가능성, 침체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낮게 평가를 하면서 우호적인 환경들이 시장에 마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기는 하지만 이조차도 아직은 시장에서 확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니까 지난번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라고는 했지만 또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우리를 끌어내렸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확정시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열어둘 수는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일단 빅테크주들의 매수세 유입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애플도 시총 3조 달러를 회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또 방향을 맞춰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증시를 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거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들을 잡아야 되는지를 체크 포인트를 좀 쏙쏙 뽑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CPI 이후에 여러 가지들이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옐런도 CPI 이후에 물가도 잡히고 있고 노동시장도 괜찮고 중국의 둔화가 나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 경기 침체에는 그렇게 세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다.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도 제한이 되고 오늘같이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되고 분명히 기회가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는 쉼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부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에코프로의 질주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정말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처음에 앵커님이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박탈감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공매도를 이겨낸 종목이 우리 증시에서 나온 거고 또 에코프로로 들어갔던 수급이 언제까지 정말 주가의 흐름이 끝을 모르고 뚫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에코프로를 통해서 시장에 유입됐던 수급이 다른 종목들로도 수급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고 매수 유입이 제한적인데 이쪽을 통해서라도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나중에 다른 종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매수 대기자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못 잡았는데 굳이 이 종목에 연연하면서 나는 왜 이 종목 못 잡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제2의 에코프로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고 우리 시장이 이 정도로 뭐 아직까지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공매도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이 또 나올 수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후속주 우리 한번 열심히 잘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의 후속주라든지 그리고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 제가 지지난주 방송이었나요? 지금은 지수보다도 종목을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에코프로 그리고 진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지수보다 더 강할 수 있는 종목을 저는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는 소외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소외되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수익을 내고 계실 거예요. 물론 진짜 폭발적인 수익은 내기가 힘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장세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전에 반짝했다가 오후까지 그 힘을 끌고 가는 종목들이 정말 제한적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진짜 시장에서 수익 내시는 분들은 증시는 괜찮은데 2600도 돌파했고 900도 돌파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만큼 증시가 아직까지는 체력적으로 부족하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고요. 그 수익을 내는 분들에 합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현재 뭐 상승을 하건 하락을 하건 이렇다 할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점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주셨고요. 이런 흐름 안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종목별 차별화 장세인 만큼 종목별로 어떤 종목을 내가 공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포트 속에 종목들이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지은 전문가님이 오를 수 있는 종목만 또 쏙쏙 골라서 수익 내주실 거니까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 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시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그 반도체가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쉬어간다고는 하지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작년만 해도 반도체가 가야 시장이 맞아요. 오를 텐데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가려고는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오르는 시장은 또 아니에요. 네. 이런 시장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 건가요?
일단은 제가 지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시장에 주도하는 섹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이번 연도에는 2차 전지랑 반도체가 하드 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시속 게임 하는 그쵸. 듯이. 네. 그렇죠.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그래서 마음가짐을 저는 너무 풀이 죽어 있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소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내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식 투자가 안 맞나 보다. 나는 투자랑은 좀 연관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엇박자가 나던 시서도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다시 재정비를 하면 분명히 시소의 흐름을 잘 가져가서 좋은 수익, 지금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거기만 집중해서 잘 공략을 하시면 이 시소타기 장세에서 분명히 살아남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런 게 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은 노란 톡방입니다. 좋습니다. 좀 따뜻하게 풀이 죽어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솟아날 구멍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찾아갈 수 있는 전략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그 날장에 맞는 전략을 또 알맞게 세워주실 거니까 꼭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공략해 주신 종목들 수익률 참 탄력적입니다. 일단 뉴라는 명찰 달고 있는 이 종목들만 해도 7월 13일에 청산을 해주신 종목들인데요. 자연과 환경 6% 넘고요. HPSP는 하루 만에 이렇게 분할 매도 통해서 30% 넘는 수익 달성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진짜 풀 죽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이랑 또 같이 하면 어떻게 수익장 또 이렇게 인자하게 웃어주시면서 네. 어떻게 또 이런 수익 담아주셨는지 좀 세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지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좋은 거는 다 아실 거예요. 특히 반도체 좋은 거는 다 아시는데 이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도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다 보니까 살까 말까 고민하시고 내가 이 종목 이 자리에서 과연 고점이 아닐까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은 반도체랑 2차 전지 간다곤 하는데 나는 잡기가 너무 무섭다 하는 종목들만 가다 보니까 그래서 또 소외가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노란 톡방을 강조드리는 거고요. 일단 맨날 얘기를 하지만 기술적 분석, 그리고 재료 분석, 이슈 분석, 트렌드 분석 이런 것들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탄력이 굉장히 나온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매수 버튼을 눌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재료를 모르고 기술적 분석을 모르고 이슈를 모르고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불안하고 괜히 여기서 들어갔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고점의 위치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지금 요즘에 반도체 기업들 중에 전공정보다는요, 후공정 기업들이 잘 가요. 왜? HBM 이런 쪽으로 엮였기 때문에 전공정보다 후공정 기업들이 잘 가는데 이 HPSP는 전공정 기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전에 탄력을 가져가긴 했지만 제가 이 종목을 샀던 이유는 한미반도체가 그렇게 고가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근데 이 종목은 이 기술력, 전공정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한미반도체가 투자를 한 기업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상한가에 가면 다음 후발주는 HPSP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도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자신감 있는 베팅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단 하루 만에 절반은 11.8%에서 챙기고 절반의 수익은 18%에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도체 좋은 건 아는데 이렇게 날아가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 난 도저히 손이 안 나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장세는요, 굉장히 극과 극으로 명확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장세예요. 가는 종목이 더 갈 거고 좋은 기업들이 기술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매수가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정말 가격 전략까지 해서 정확하게 아주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 매수와 매도 다 가격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일단 지금 장세에서는요, 너무나 까다로운 장세예요. 누구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을 믿고 가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런 자리에서도 자신 있게 베팅할 수 있는 사람들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HPSP 후속주 받고 싶다, 나도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자연과 환경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저항을 돌파하고 힘이 너무 약해져서 팔았어요. 일단은 팔았는데 최대 수익률 내신 분들은 17%까지 냈더라고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제가 지금 재건주는 하나 잡아야 되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들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장마 관련주로 또 엮이면서 추가적인 탄력을 가져갔고, 저희 방에서는 이렇게 강한 종목들을 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매도 사인 놓쳐도 더 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강한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자연과 환경 1,415원. 제가 보는 기술적인 관점이 무조건 지금은 고가권에 있는 종목만 잘 간다고 이 자리에 있는 종목만 잡는 건 아니고요. 종목의 스타일 그리고 섹터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느 자리가 맥점인지는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한 맥점은 제가 방송보다는 일단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란 톡방에서 제가 가격 전략과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일단 자연과 환경은 단기적으로 탄력이 나올 거라는 제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방송 이후에도 제가 또 들어오시는 분들께도 매수를 진행을 하셔라,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매수 사인을 드렸고, 그 결과 단기적으로 6.3%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어요. 지금 장세에서는요, 제가 매매를 진행을 하고 강한 종목을 잡았다 싶으면 그 수익을 아까 HPSP처럼 18%, 20% 가까운 수익으로 쭉 끌고 가는 거고, 만약에 시장에서 종목이 조금 수급이 약하다 싶으면 빠르게 끊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전략,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 그리고 종목을 수익 낼 때도 매도할 때도 여러 가지 전략과 원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 굉장히 갈대처럼 마음이 많이 흔들리시고, 어떻게 내가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다른 종목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요, 용기를 내시고 움직여야 되는 장세이다. 지금이 아예 기회가 없는 장세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그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또 오늘 방송 끝나고 미디어 방송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못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미디어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밤 9시에 진행이 되고 그 방송을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또 매매도 하시고 미디어 방송에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연과 환경, HPSP까지 이런 수익이 가능한 이유는 전문가님이 장중에 기술, 재료, 이슈, 트렌드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분석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는 종목을 더욱이나 확신 있게 잡으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그 장중 전략을 세워가시는 거고요. 그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이 또 미디어 방송까지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외의 것들, 시장 질문 있으시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교육 통해서도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시면 되고, 오늘 이 방송이 또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방송 안에서도 채워나가지 못한 부분도 다 세세하게 채워주실 거니까 역시나 이 미디어 방송의 링크도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꼭 혜택 전부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 이어가 볼게요. 오늘장 특징 테마 이어가 봐야 되는데 네. 전문가님이 또 잡아주신 게 곡물 테마예요. 맞아요. 러시아의 종료 선언, 흑해 곡물 협정 이건데 사실 근데 곡물주는 네. 꼭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늘 어떤 이슈든 참 변동성이 극심한 것 같아요. 하루 네. 사이에도. 네, 맞아요. 오늘의 이슈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세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오늘 이 이슈가 나왔죠. 러시아에서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종료 선언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의 사실상 종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식량 위기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번 협상의 중단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난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번에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진짜 종료다 이거는. 다시는 이제부터 무효가 된 거고 오늘부터 다시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이런 굉장히 강력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식량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종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 좀 강력하게 선언을 했고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이 관련주들을 좀 끌어당기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지금 실제로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종료 선언 직후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는 거를 보면은 곡물뿐만 아니라 음식료, 닭고기 이쪽 관련주들도 탄력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관련주들을 보는 시선은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는 뭐 전문가의 시선이나 개인들의 시선은 달라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그렇게까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내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소식들이 나와서 탄력이 나오면 이제는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무조건 수익을 치고 나와야 되고 혹시라도 단타로 내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무조건 짧은 수익이라도 먹고 나와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한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일사료 그렇고 대표적인 대장주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종목이 끌어올렸다가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꽤 장시간 동안 회복을 해주지 못했어요. 이때부터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이때까지 3월 달까지 꽤 장시간 동안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최소 고점 5,100원에서 이게 가격이 거의 1,000원대, 2,000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50% 이상의 탄력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론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어떤 섹터와 테마를 볼 때 낙폭과대를 좋아해요. 낙폭과대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섹터와 테마가 단체전으로 움직일 때 이 낙폭과대는 그냥 개별주에서 실적이 너무 좋고 섹터도 괜찮은 섹터에 들어가 있고 근데 종목이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면은 저평가됐고 진짜 지금 가격 싸다. 박앤세일이다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섹터나 테마가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빠지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섹터는 다시는 잘 보진 않아요. 물론 이렇게 단기적으로 무슨 이슈가 나와서 탄력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탄력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힘이 빠지고 워낙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요. 매물 출회라든지 그리고 뭐 진짜 너무나도 좀 건강하지 못한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곡물주에 관련해서 혹시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고 한타뿐만 아니라 오늘 또 사조 동아원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이때 당시에 상승 탄력 굉장히 세게 나왔다가 거의 50% 이상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제대로 회복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런 섹터의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제 나름대로의 이 원칙에서는 좀 다른 종목들, 매력적인 종목들 많은데 굳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다 한다면 그런 분들은 일단은 탄력이 나올 때 웬만하면은 수익을 만들고 아니면 웬만하면은 좀 차라리 좀 더 강한 종목, 강한 섹터로 옮겨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체리브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다른 종목들과는 좀 흐름이 좀 다르게 갔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좀 번외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가볍고 그냥 쭉 끌어당기는 저는 이거는 좀 큰 손이 개입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철저히 보유자의 영역이고 사료, 육계, 음식료 관련주가 대표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알려드리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러시아 곡물 협정 관련해서 좀 종목들 관련주도 궁금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더 강한 섹터와 강한 종목을 잡아야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내가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또 더욱더 강한 종목으로 저와 함께 매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장 특징 테마 사료, 육계 또 음식료 관련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탄력이 좀 나오면 수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좀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 세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통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필살기 섹터와 또 필살기 종목 알아보는 순서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공대생 이즈음의 이 명성에 걸맞는 네. 필살기 섹터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인데 네. 이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오프닝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에코프로를 산 자와 네. 사지 않은 자 오늘 시장은 좀 이렇게 나뉘지 않을까 네. 했는데 코스닥의 강세 이제 900선을 어쨌든 돌파를 그렇죠. 했으니까 네. 근데 이건 정말 에코프로가 다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솔직히 에코프로가 다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좀 그 코스닥의 강세는 좀 그래도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그렇게 보세요. 일단은 에코프로가 강세가 맞는데 그 안에서 수급을 좀 판단해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좀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 2차 전지를 준비를 한 거고 에코프로로 시작을 했지만 에코프로가 끝없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2차 전지 안에서 수급이 분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종목으로 갈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 포인트를 2차 전지 오늘 필살기 섹터와 좀 연계를 해서 그럼 또 하나씩 풀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이제 또 2차 전지 제가 좋아하는 섹터를 준비를 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희비가 굉장히 그 안에서도 많이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는 날아가는데 어떤 종목들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있고 어떤 종목들은 또 지지부진하고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이러한 이슈들은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주춤하는 사이 기업들은 여전히 열일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회와 그리고 위기가 좀 공존되는 섹터다. 그래서 그 기회가 어디인지를 잘 포착해서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생산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서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계속해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이제 드디어 생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와 관련해서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 25만에서 50만 대까지 우리는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꽤 많은 생산 대수를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밝혔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테슬라도 계속해서 2차 전지라든지 이 전기차 관련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주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고 테슬라는 뭐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무조건 테슬라와 연동돼서 간다고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암암리에 그리고 밑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에서는 테슬라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런 행보들이 좀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보이고 또 거기에 맞붙여서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가요. F150 전기 픽업 트럭 가격을 대폭 인하를 했어요. 원래는 가격 인하에 대해서 우리는 안 한다고 했었다가 이제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사이버 트럭을 또 생산을 시작을 했고 생각보다 많은 이런 생산대를 얘기를 하면서 계획이 생각보다 크고 지금 이게 왠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상태로 가면은 괜히 이제 또
바뀔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가격을 대폭 인하를 했고요. 가격이 대폭 인하가 되면 기업들의 입장보다는 우리 또 여러 가지 어쨌든 가격적인 경쟁력이 소비자 입장에서나 이런 부분에선 생기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의 확장성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포드의 가격 인하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다시 한번 심화가 될 수 있을 전망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어쨌든 계속해서 기업들이 새로운 거를 내놓고 새롭게 불이 붙고 그래야지 결국에는 주가는 기대감이라는 게 실릴 수 있고 이 섹터 자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건데 테슬라의 이런 불을 지피는 모습에 다시 한번 포드가 반응을 해줬고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불을 뿜어줄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시장에서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아에서도요, 계속해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지금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는 그 영향력이 특히 미국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재료로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빵 터지면서 재료가 이제 또 발현이 되고 시장에서는 주가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가 있는데 기아의 EV7 전기차 오는 2025년부터 본격 생산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내달의 기아는요, 오토랜드 광명 공장에 EV7 생산을 위한 라인 설치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 지금 건설 중인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슬로바키아 공장에서도 EV7 라인을 신설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제 미국을 사로잡기 위해서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보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EV7에 대한 연구 실험 등 테스트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될 건데 테스트가 완료가 이때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2025년부터 생산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미국과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2025년부터 생산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까지의 모멘텀은 좀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전기차 시장을 계속해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향간에 재고가 많이 쌓이고 전기차가 재고가 많이 쌓이고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됐다라는 소식도 그러니까 약간 양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기차 시장이 결국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나라의 정부의 정책이 그쪽을 향하고 있고 또 이미 완성차 업체들은 그쪽으로 준비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어요. 왜 어떤 산업도 잘 안 되다가 갑자기 어떠한 계기가 딱 생기면서 포텐을 터트리는 그런 시기가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그런 시기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도 투자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은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는 오늘 소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차 전지 시장도 지금은 조금 둔화된다고는 하지만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고 결국에는 시장 방향성이 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 자,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요. 국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 수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핵심 소재들의 수출이 올라가고 있고 국내 배터리 3사는요.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진짜 너무나도 3사들이 열심히 열일을 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계속해서 영토를 물론 중국이라는 거대 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리튬이온 배터리 쪽에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수출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이 양극재는요,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한다고 할 만큼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소재인데 이렇게 양극재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 생산을 확대하고 한국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인데 이제 우리가 양극재 관련주들은 너무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고 너무나 크게 탄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소재 중에 뭐를 볼 거냐면 지금 분리막을 좀 볼 거예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덜 부각받은 분리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전기차용 분리막 시장은 2030년 약 6조 9천억 원 규모로 성장을 한다. 이 규모로 봤을 때는 양극재보다는 적지만 결국에는 양극재는 이미 개화된 시장이고 분리막은 이제 개화될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고요. K 분리막은 2030년부터 북미, 유럽의 생산 능력 1, 2, 3위를 싹쓸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지금 중국 업체들은 IRA 시행으로 북미 진출이 사실상 가로막혔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수혜로 다가올 거고요. IRA와 유럽의 핵심 광물법으로 인해서 역내 분리막 생산이 필수가 됐고 이거를 갖춘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미리미리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거와 관련돼서 바닥권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관련 수혜주를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필살기 종목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중에서도 소재 쪽 좀 눈여겨보자 키워드 말씀해 주셨고 바로 이어서 그러면 관련 특징주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대표 관련주 한번 바로 이어서 봐주시죠. 대표 관련주는 제가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뭐 나노신 소재 관련해서 급등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의 양극재, 음극재 급등했죠. 그리고 코스모화학도 이렇게까지 탄력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분리막 관련해서는 이렇게 간 종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분리막 관련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후발주를 공략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종목 지금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요. 진짜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우리가 좀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배터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IRA에 따라서 분리막은 부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028년부터는 현지화가 필요해요. 분리막 쪽은. 근데 이 기업은요. 지금 북미 시장에 대한 진출이 거의 다 사실상화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에 북미 고객사 확보가 가시화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에 대한 로드맵이 이미 만들어진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장기 공급 계약이 발생을 했어요. 자, 지역은 북미 및 기타 해외 지역이라고 밝혔는데 아마 북미 지역에서 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라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북미 지역의 장기 계약이 나왔다? 그러면 IRA 감축 수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일단은 또 배터리 3사의 분리막 쪽으로의 매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분리막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바닥권에 있고 아직까지도 탄력을 뿜어내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분리막 쪽으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 기업 굉장히 좀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럽, 폴란드와 헝가리의 또 분리막 생산 라인을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분리막 시장이 해외로 뻗어나가야 돼요. 해외로. 부품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해외로 뻗어나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을 수 있는데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기업이고 또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이 기업이 지금 2차 전지 랠리가 나왔을 때 분리막은 시장이 좀 좁다 보니까 크게 탄력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극재, 양극재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시장이고 분리막 시장은 이제 개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좋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권에 있을 때 우리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권에서 좀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때 탄력 나왔고 조금의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때 말씀드렸죠. 주가는 이렇게 박스에서 약간의 저항과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왔다 갔다 했다가 우상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방으로 열려있는 가격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이고요. 이럴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좋은 타점을 제가 노란 톡방에서 잡아드리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도 있고 분리막 관련돼서도 재료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내장재 전문 생산 업체인데 되게 괜찮은 게 지금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도 재료를 가지고 있고요. 충전소 시장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그쪽에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고 또 2차 전지 분리막 코팅 기업인 어떤 회사에 지속적으로 그동안 투자를 해왔어요. 이 회사가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일단 지속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분리막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전기차 분야에 지속해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플러스 전기차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매출을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2024년에는 1천억의 매출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도 한 만큼 이 회사는 자동차 관련 그리고 분리막 관련 전기차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소재뿐만 아니라 충전소라든지 광범위하게 전기차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현대 기아를 또 전기차 관련해서 고객사로 품고 있는 만큼 고객사도 굉장히 빵빵한 기업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업 에코프로 BM과도 연관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여러분들 두 번째 필살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탄력도 살아 있습니다. 역시나 박스권에서 저항과 지금 지지 라인을 가고 있는데 여기 저항이 돌파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탄력 아주 시원하게 나올 수 있고 2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좀 보시면 좋은 기업이니까요. 노란 톡방에서 최고의 맥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섹터 2차 전지였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정말 많은 분이 관심 있게 보셨던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필살기로 잡아야 할 섹터라고도 잡아주셨고 두 가지의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필살기 섹터는 해외로 좀 시장을 뻗어나가야 하는 분리막인데 그 분리막 사업이 북미로 뻗어나가고 있는 업체다.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차트상으로 바닥권에 있을 때 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말씀해 주시면서 상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도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 추세가 살아있다. 처음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충전소 시장까지도 재료로 가져갈 수 있고 기아, 또 현대차 기아 고객사로 두면서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가는 그 추세를 보면서 구경만 하셨던 분들 연관해서 오늘 이 종목 연관이 돼 있으니까 오늘 이 종목 꼭 잡아보셔야겠습니다. 자, 추가 탄력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장중에 가져갈 수 있는 타점 전략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필살기 섹터 외에 전문가님이 수익 리뷰도 해주셨고 특징 테마까지 다 잡아주셨는데 이 육계 관련주, 곡물 관련주 관련해서는 좀 시세가 나왔을 때, 탄력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자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세세한 전략, 장중 전략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도 계속되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